오늘도 인생이 꼬였다. 사직서 수리되었습니다. 개인 물품은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세요. 인사팀에서 온 차가운 메일을 읽으며 나는 내 책상 서랍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일한 회사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잘리다니. 그것도 내가 강미래가. 대학 시절부터 줄곧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취업전쟁에서 살아남아 이 번듯한 대기업에 입사했던 나였다. 미래씨 진짜 아쉽네요. 옆자리 동기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엔 동정과 함께 다행이다. 나는 아니라서라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더 좋은 곳 갈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고 내 손도 떨렸다. 이제 어떻게 살지? 월세는? 학자금 대출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마지막 짐을 챙기고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는데 문득 골목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천막이 눈에 들어왔다. 찬잎으로 보는 당신의 운명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평소라면 그런 곳에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다. 차라리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알고 싶었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았으니까. 들어오렴 젊은이. 오늘 같은 날 우연히 찾아온 손님은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지. 천막 안에는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마치 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점을 봐주시나요? 그럼 이리 와서 앉으렴. 찬잎이 내 운명을 말해줄 거야. 반신반의하며 그녀 앞에 앉았다. 할머니는 내게 찻잔을 건네며 차를 마시라고 했다. 쓴 녹차 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다 마시자 할머니는 내 찻잔을 가져가 남은 찻잎을 유심히 살폈다. 특이한 패턴이네. 할머니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리고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오늘 내가 큰 시련을 겪었구나. 직장을 잃었어.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앞으로 3일 내에 큰 돈이 생길 거야. 과거에 내게 빚진 사람이 돌려줄 거야. 나는 피식 웃었다. 내게 빚진 사람이라. 전 남자친구 박현우가 떠올랐다. 그 자식은 헤어질 때 내 카드로 결제한 30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갔었지. 하지만 그가 3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갚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올 거야. 내 상사의 남편을 유혹하면 부와 성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네? 그게 무슨...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나의 전 상사 윤소라는 완벽한 커리어우먼이었고 그녀의 남편은 재벌 2세 차준호였다. 둘은 세기의 로맨스라고 불리는 부부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예언 따위.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할머니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3일 후에 다시 오렴. 내 말이 맞다면 그때 내 운명을 더 자세히 알려주지. 할머니의 눈빛에 이상한 힘이 있었다. 나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다. 말도 안 돼. 미친 소리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음에 잠에서 깼다.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더니 입금 알림이었다. 박현우님으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꿈인가? 내가 미쳤나? 다시 확인해도 분명 박현우였고 금액은 500만 원이었다. 빚진 300만 원의 이자까지 계산한 금액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래야?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 씨, 갑자기 돈은 왜? 미안해, 미래야.
헤어질 때 빚진 돈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어. 최근에 사업이 잘 풀려서 이제야 갚게 됐어.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냈어. 나는 어제 만난 할머니의 예언이 떠올랐다. 3일 내에 큰 돈이 생길 것이다. 과거에 내게 빚진 사람이 돌려줄 것이다. 고마워. 잘 지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응, 이제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차렸어. 언제 시간 되면 놀러와. 통화를 마치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할머니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 오후 내내 구직 사이트를 뒤지다가 문득 할머니의 두 번째 예언이 떠올랐다. 내 상사의 남편을 유혹하면 부와 성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윤소라는 내가 존경했던 상사였고 그녀의 남편 차준호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런 비도덕적인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만 첫 번째 예언이 적중했는데 두 번째도 맞을까? 호기심이 점점 커졌다. 저녁에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술 기운에 SNS에서 윤소라를 검색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최근 올린 사진은 남편 차준호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었다. 문득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모님, 남편분 외도 조심하세요. 키읔키읔. 무슨 뜻이지? 호기심에 이끌려 차준호를 검색했다. 몇몇 기사가 나왔다. 차그룹 후계자 차준호 심야 클럽서 여성과 밀착 장면 포착. 사진 속 차준호는 분명 윤소라가 아닌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 윤소라와 차준호의 완벽해 보이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있는 건가? 내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할머니의 예언이 맞다면 정말로 나에게 기회가 있는 걸까? 아니야, 미친 생각이야. 소리내어 중얼거렸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할머니의 천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왔구나, 젊은이. 할머니는 마치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로 전 남자친구가 돈을 갚았어요. 찬 잎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할머니가 차분히 대답했다. 이제 내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됐니?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된 상태였다. 내 상사 윤소라와 그녀의 남편 차준호. 그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해 있지. 차준호는 외도를 일삼고 윤소라는 일에 너무 빠져 남편을 소홀히 해. 내가 끼어들 틈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낡은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건 특별한 향수야. 이걸 뿌리고 그를 만나면 그는 내게 끌릴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병을 받았다. 그런데 어디서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명일 저녁 강남의 블루 문바에 그가 있을 거야. 혼자서. 내 기회야. 나는 그 병을 가방에 넣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동시에 짜릿한 흥분도 느껴졌다. 이게 정말 내 운명을 바꿀 기회일까? 다음 날 밤 나는 블루 문바 앞에 서 있었다. 비싼 원피스를 입고 할머니가 준 향수를 뿌렸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향이 퍼졌다. 바에 들어서자마자 그를 발견했다.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차준호. 사진보다 더 잘생겼고 그의 주변에는 묘한 아우라가 감돌았다. 심호흡을 한 뒤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 앉으세요. 고마워요.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을 꺼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혼자 마시고 싶어서요. 아, 죄송해요. 그럼 다른 자리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당신 향기가 참 좋네요. 예상대로였다. 할머니의 향수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강미래라고 해요. 차준호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예상외로 쉽게 마음을 열었다. 아내인 윤소라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야기, 그녀가 일에만 몰두해 자신을 소홀히 한다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사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요즘은 마치 남남 같아요. 나는 그의 말에 공감하는 척하며 귀 기울였다. 그리고 조금씩 내 매력을 어필했다. 직장에서 해고된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안타깝네요. 당신같이 똑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닿았다. 눈빛에서 흥미가 보였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나는 일부러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네요.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계획대로였다. 그와 번호를 교환하고 발을 나왔다. 귀가하는 길 나는 할머니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다음 날 그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제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너무 빨리 진행되는 듯 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나는 네, 좋아요라고 답장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는 와인을 주문하고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다. 사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저도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식사 후 그의 차로 이동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나를 호텔로 데려갔다. 호텔 방 안에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윤소라는 내가 존경했던 상사였다. 그녀를 배신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차준호의 키스에 나는 모든 망설임을 잊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내가 꿈꿔왔던 부와 성공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다. 차준호는 점점 나에게 빠져들었고 심지어 자신의 사업 이야기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한 달 후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다. 미래 씨, 우리 회사의 마케팅 이사 자리가 비었는데 관심 있어요?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걱정 마세요. 내가 추천할게요. 면접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까. 이렇게 쉽게 될 일인가? 하지만 할머니의 예언대로 나는 차준호를 유혹함으로써 부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다. 이런 행복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차그룹의 마케팅 이사가 된 지 2달. 나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새로운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었고 내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준호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는 아내인 윤소라와 이혼할 의향까지 내비쳤다. 미래야, 난 정말 너를 사랑해. 소라와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떠났어. 그의 고백에 나는 미소 지었지만 내심 불안했다. 이렇게 쉽게 아내를 버리는 남자가 과연 나에게는 다를까?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윤소라와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보다 지쳐 보였다. 강미래 씨, 잘 지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아했다. 네, 감사합니다. 소라님은요? 그저 그래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녀의 눈에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을까?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차준호와 약속이 있었다. 그의 별장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별장에 도착하자 차준호는 샴페인을 따르며 내게 다가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
무슨 결정인데요? 소라와 이혼하기로 했어.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미래야, 나와 결혼해 줄래?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빨리? 그가 상자를 열자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다. 준호 씨, 대답은 나중에 해도 돼. 일단 이걸 끼고 생각해봐. 반지를 끼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윤소라라고 떴다. 왜 갑자기 그녀가?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미래 씨, 지금 어디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좀 바빠서요. 제 남편과 함께인 걸 알아요. 당신들의 관계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회사 기밀을 빼내려고요. 네? 무슨? 그가 당신에게 준 USB 보셨죠? 그건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해킹 도구예요. 당신이 사용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갈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차준호가 며칠 전 내게 USB를 주며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 회사 서버에 연결해보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런 식으로 속이다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빨리 그곳을 떠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차준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위험해 보였다. 누구였어? 아, 친구요. 정말? 내 아내 아니었어?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야, 너무 순진하게 굴지 마. 내가 왜 널 만났는지 알아? 내가 회사 기밀을 빼낼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였으니까. 충격적인 진실에 나는 말을 잃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소라가 너무 깨끗해서 내가 직접 움직여야 했어. 그런데 너같이 야망 있는 여자가 나타나니 딱이었지.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나는 반지를 던지며 소리쳤다. 가려고? 늦었어, 미래야. 이미 내 지문은 그 USB에 남아있고 내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도 있어. 넌 이미 산업 스파이로 찍혔어. 절망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었을까? 할머니의 예언은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차준호 씨,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합니다. 내 뒤에는 윤소라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미래 씨, 괜찮아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준호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이곳을 떠나요. 경찰이 차준호를 연행하는 동안 나는 윤소라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윤소라의 차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미래 씨, 사실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네? 그럼 왜? 증거가 필요했어요. 준호가 몇 년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차준호는 오래전부터 회사를 등쳐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윤소라는 나를 미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말 미안해요, 미래 씨. 당신을 위험에 빠뜨려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제가 할머니를 만난 것도 그 예언도 모두. 할머니요? 윤소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차립점을 보는 할머니요. 골목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제게 준호 씨를 유혹하라고. 윤소라의 표정이 굳었다. 어떤 할머니인지 설명해 주세요. 내가 할머니의 특징을 설명하자 윤소라는 창백해졌다. 미래 씨, 그 할머니.
우리 어머니예요. 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심리학자였어요. 은퇴 후에는 취미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셨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럼 저에게 한 예언들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을 거예요. 제 어머니는 준호의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테스트하신 거죠. 나는 머리가 아팠다. 그럼 박현우가 돈을 갚은 것도 아마 어머니가 준비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그 예언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요.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니. 나는 허탈함을 느꼈다. 그런데 왜 저를 선택한 거죠? 윤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준호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해고된 것도 사실은 제가 지시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그런 짓을? 미래 씨가 너무 뛰어나서 준호의 눈에 들었어요. 그는 항상 유능하면서도 약점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미래 씨는 완벽한 타겟이었어요. 마이너스 능력 있고 야망이 크고 그리고 뭐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학자금 대출 월세. 준호는 그런 약점을 노리는 전문가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운명이라고 믿었던 것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조종된 게임에 불과했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준호는 감옥에 갈 거예요. 회사 자금 횡령, 산업 스파이 혐의로요. 그리고 미래 씨는 윤소라가 잠시 망설였다. 원한다면 회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당신의 능력은 진짜니까. 정말요? 나는 믿기 힘들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윤소라는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진 속 젊은 여성은 어딘가 익숙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도. 이 여자가 누구죠? 제 어머니예요. 젊었을 때 모습이고 그 옆은. 윤소라가 망설였다. 당신의 아버지예요.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미래 씨, 우리는 이복자매예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내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그가 사업 실패 후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만 말했었다. 그럼 제가 이 모든 일에 휘말린 건 우연이 아니에요. 준호가 당신의 배경을 조사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당신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거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가 윤소라의 아버지이기도 했다니.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처음부터요. 그래서 할머니, 제 어머니가 당신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는 기가 막혔다. 그럼 저는 그냥 실험 대상이었던 거네요. 윤소라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준호의 계획을 막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미끼로 썼다. 자매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이에요. 준호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야 조사를 시작했죠. 고요한 침묵이 차 안에 흘렀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소라가 한숨을 쉬었다. 우선은 쉬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예요. 다음 날 윤소라는 나를 교회의 한 저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할머니, 아니 윤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 미래야.
그녀는 더 이상 골목의 수상한 점쟁이가 아니었다.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노년의 여성이었다.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하셨어요? 나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아야 했다, 미래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의 아버지. 우리 두 사람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처럼 내가 될까 봐 두려웠어. 무슨 뜻이에요? 너의 아버지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 그는 나와 결혼했지만 너의 어머니를 만나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 그리고 얼마 후 너의 어머니마저 버리고 떠났고. 윤소라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쳤죠. 준호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신 거군요. 제가 아버지처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했어. 그리고 너는. 저는 실패했죠. 내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처럼 탐욕스러웠어요. 아니야. 윤 여사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유혹에 넘어간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갈등을 느꼈지. 그건 내 아버지와는 다른 점이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쁜 선택을 했어요. 소라님의 남편을 유혹했잖아요. 윤소라가 미소 지었다. 그 남자는 이미 나쁜 놈이었어요. 당신이 그를 유혹한 게 아니라 그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그리고 윤 여사가 계속했다. 내가 그 USB를 사용하지 않았지. 의심했잖아, 그렇지? 그게 내가 아버지와 다른 점이야. 나는 생각해보니 그랬다. 차준호가 준 USB를 받았지만 뭔가 수상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물었다. 윤소라가 대답했다. 준호는 감옥에 갈 거예요. 그리고 회사. 내가 이제 인수합니다. 아버지의 지분을 모두 넘겨받았거든요. 축하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미래씨. 아니, 동생. 윤소라가 웃었다. 같이 일하지 않을래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요. 나는 망설였다. 정말요?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윤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이건 너의 어머니가 남긴 거야. 내가 25이 되면 주라고 했는데 늦었구나. 상자 안에는 편지와 작은 펜던트가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유품인가요? 그래. 그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미래야. 그녀의 죽음은 내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혼란스러웠다. 무슨 뜻이에요? 너의 어머니는 내가 15살 때 돌아가셨지. 그리고 너는 내 아버지가 그녀를 버려서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고 생각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그녀가 너의 아버지를 떠난 거야. 그의 탐욕과 이기심을 견딜 수 없었거든. 하지만 그녀는 암에 걸렸고. 윤소라가 이야기를 이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어머니와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했대요. 당신을 지켜봐 주겠다고.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던 모습. 그래서 저를 테스트하신 거군요. 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어. 그리고 이제 알았어. 그게 뭔데요? 너는 강해.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었다. 너의 어머니처럼 정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 나는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가 또렷했다.
사랑하는 미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내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삶은 많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단다. 때로는 쉬운 길이 보일 거야. 하지만 기억하렴.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불행 위에 세워질 수 없어. 내 아버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었지. 내 딸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부디 내 마음속에 선함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란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나는 잠시 길을 잃었지만 이제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3개월 후 나는 차그룹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윤소라. 아니, 이제는 언니라고 부르는 그녀와 함께 회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차준호는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었다. 그가 저지른 범죄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그의 형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었다. 그리고 윤 여사.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그녀는 우리 둘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찬입점을 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능력은 건재했다. 차그룹의 자매 경영이 화제네요. 어느 날 언니가 잡지를 보여주었다. 표지에는 우리 둘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복 자매를 만날 줄이야. 언니가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 둘이 만날 운명. 찬입 할머니의 예언이 떠올랐다.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은 맞았다. 다만 내가 예상했던 방식과는 달랐을 뿐. 미래야,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우리는 함께 회사를 나섰다. 해가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다. 가끔 궁금해요. 내가 말했다. 만약 제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미래. 내 이름이 문득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미래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언니가 윙크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어머니와 그녀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아픔에 대해. 너의 어머니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미래야. 그녀는 항상 미래를 바라봤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 그래서 제 이름을 미래라고 지으신 건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가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항상 앞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했어. 식사를 마치고 정원을 거닐 때 어머니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뭐예요? 찬잎이야. 특별한 차를 만들 수 있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도 점을 봐야 할까요? 아니, 이건 그냥 차야. 맛있는 차. 때로는 차는 그냥 차일 뿐이란다. 우리 셋은 함께 웃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가족을 찾았고 커리어도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윤 여사.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미래야,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무슨 준비요? 진정한 예언의 의미를 이해할 준비 말이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벽에는 수많은 책과 함께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처럼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이야. 너처럼. 나는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이지. 너만 특별히 괴롭힌 게 아니야.
그녀가 미소 지었다. 난 평생 사람들의 선택을 연구해 왔어. 특히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그게 찬입점과 무슨 관계가 있죠? 찬입은 그저 도구였어. 사람들이 신비로운 것을 믿도록 만드는. 실제로는 심리학적 실험이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에게 한 예언들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한 거였어.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측 가능해. 특히 약점과 욕망이 자극될 때는. 그런데 왜 저에게 이 모든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늙었어, 미래야. 이제 내 연구를 물려줄 사람이 필요해. 저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너와 소라 둘 다. 너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지만 둘 다 배울 점이 있어. 어머니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의 기록이 있었다. 다양한 실험에 대한 기록, 사람들의 선택과 그 결과. 이게 당신의 일생 연구군요. 그래.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만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학위가 아니라 이해야, 미래야. 너는 이미 경험했잖아. 유혹과 선택 그 결과까지. 나는 일기장을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건 윤리적으로 옳은 걸까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바로 그런 질문을 하길 기다렸어. 윤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할 거라는 것도 예측하셨고요. 물론. 그녀가 웃었다. 내 예언은 항상 맞으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머니의 연구가 비록 비전통적이고 때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그 의도는 순수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어머니, 그럼 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였나요? 아니면 제가 선택한 거였을까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철학적인 질문이구나. 우리의 선택은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성격과 환경에 의해 이미 정해진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 둘 다야.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의 범위는 우리의 과거와 성격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돼. 하지만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 있어. 그때 우리는 예측된 경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USB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을 때. 정확해. 그 순간이 내 운명을 바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가 됐다. 찬입의 예언은 결국 자기 예언적 예언이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실현된 것이었다. 어머니, 앞으로 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미래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쳐 처음으로 글을 썼다. 오늘 나는 내 운명이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언은 그저 가능성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선택이다. 2년 후 우리는 어머니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특별한 모임을 준비했다. 차그룹은 더욱 번창했고 윤소라와 나는 자매 경영의 상징이 되었다. 어머니는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심리학 연구는 학계에서도 인정받아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생일 파티에는 특별한 손님이 한 명 있었다.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차준호였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겸손하고 조용했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듯 했다. 미래 씨. 그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한때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미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다. 괜찮아요, 준호 씨.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당신이 저를 용서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윤 여사님이 절 많이 도와주셨어요. 교도소에서. 그분이 정기적으로 찾아오셔서 상담해 주셨거든요. 나는 놀랐다. 어머니가요? 네.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까지도 믿어주시니까요. 파티가 끝난 후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준호 씨를 왜 도와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니까.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도 내 실험의 일부였어. 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문제가 많았어. 그의 부모는 그를 버렸고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지. 그래서 항상 인정받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거군요. 그래. 하지만 모든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준호도 마찬가지야. 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저에 대한 실험은 끝났나요?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다. 인생은 끊임없는 실험이야, 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고 배우고 성장하지. 그날 밤 언니와 나는 정원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 이게 다 꿈 같아요. 내가 말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해고된 회사원이었는데 운명이었나 봐요. 언니가 웃었다. 아니면 어머니의 계획이거나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조용히 웃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5년 후 어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녀가 평생 도왔던 사람들, 그녀의 실험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연구를 존경했던 학자들까지. 장례식 후 언니와 나는 어머니의 서재에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사랑하는 소라와 미래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너희 두 자매가 함께 있기에. 내 일생의 연구는 사람들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조건에서 사람들이 선과 악, 이기심과 이타심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다. 우리의 운명은 별자리나 찻잎에 쓰여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용기에 달려 있다. 미래야, 너는 유혹에 넘어갔지만 결국 옳은 길을 찾았다. 소라야, 너는 처음부터 옳은 길을 걸었지만 때로는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말고 실수를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한다. 너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다. 그리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백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다. 너희 어머니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정한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너희 둘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어머니가 편지를 읽은 후 언니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감사와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한 발 앞서 계셨네요. 언니가 말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만남도 예언하셨어요. 아니, 만드셨다고 해야 할까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우리 몫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서재에서 나오며 우리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발견했다. 작은 상자 안에는 2개의 찻잔이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시면 가끔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을 거야. 1년 후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진정한 예언이라는 책을 쓰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의 연구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운명이 된다. 하지만 기억하라. 어떤 선택을 했든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예언의 힘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10년 후 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차그룹은 윤소라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나는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해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갔다. 가끔 언니와 나는 어머니가 남긴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같은 질문에 도달한다. 정말 운명이 있을까? 답은 항상 같다. 운명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찻잎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길거리에서 찻잎점을 보던 할머니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내 인생. 최대의 모험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나 강미래는 이제 내 이름처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예언이 나를 기다리고 있든 나는 내 선택으로 그 예언을 만들어갈 것이다. 찻잎 속에 운명이 쓰여 있다 해도 그 운명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이니까. 매일 아침 나는 어머니가 남긴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속삭인다. 오늘도 내가 만들어갈 새로운 예언이 시작된다. 그것이 진정한 예언의 의미이다.